지난 수업에서 한옥의 부분을 기단, 몸체, 지붕의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조를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한옥의 건축 용어는 본래 중국에 현재 쓰고 있는 그 한자도 아니고 옛날에 구어를 가지고 이루어진 용어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구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 용어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옥에 관한 용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건축의 전체적인 용어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남대문에 관한 단면도라고 해서 잘려진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한옥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도리와 그 다음에 보, 기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층에서 보시면 먼저 지붕부, 그 다음에 몸체부, 그리고 아래 기단부인 축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붕부를 보시면 맨 위에 도리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리는 어떤 부분인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도리가 있고 그 도리를 받치고 있는 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도리가 받치고 있고 다시 조그만 기둥이 받친 다음에 대들보로 연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도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도리가 4개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도리를 우리가 종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척집을 가게 되면 가장 큰 집을 종갓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종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가 있는데 이것은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중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기둥 윗부분에 도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둥 중심부에 있다고 그래서 주심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주심도리를 보시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도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도리라고 해서 외목도리, 안쪽에 있는 도리라고 해서 내목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리를 맨 위에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대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공을 내려와서 그 다음에 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조그만 기둥이 받친 다음에 대들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보가 가장 위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종갓집과 같은 형식으로서 종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대들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종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조그만 기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둥이 아니고 조그만 기둥에서 아이동자를 써서 동자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리와 그 다음에 대공에 관해서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다른 부재는 그렇게 크게 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 윗부분에 창방과 평방이 있습니다. 창방과 평방인데 기둥 사이에 끼워진 부재가 창방이고 그 위에 누르고 있는 부재가 평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리를 아래에 보면은 도리 형상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리를 갖다 그대로 올려주게 된다면 돌아버릴 것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 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밑에 네모진 부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 보고 장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리 밑에 장여는 홈을 판 다음에 저 도리를 받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도리를 받치는 장여는 종도리 장여, 중도리를 받치는 부재는 중도리 장여, 주심도리를 받치는 부재는 주심도리 장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재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알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옥에 관한 용어가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을 찾아서 명칭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옥에 관한 그런 틀을 보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작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적으로 먼저 지붕부에 관해서 용어를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의 맨 위에 부분, 이것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그 용마루 선에서 이렇게 추녀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림마루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추녀선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이것을 추녀바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 있는 부재는 전부 다 기와가 되겠습니다. 기와는 암기와와 수기와가 되어 있는데 수기와는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암기와는 아래에서 넓게 펼쳐져 있는 기와를 암기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처마 부분에 나와 있는 기와, 이 부분에 보면은 문양이 있으면서 수기와 같은 경우는 앞에 동그랗게 문양이 있고 암기와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하면서 암기와 부분에 모서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세라고 하는데 수기와 같은 경우는 순막세, 암기와 같은 경우는 암막사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양들을 장식하고 문자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와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와 내부에 보면은 목재로 돼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녀가 네 구탱이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석가래, 연목이 줄지어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맨 위에 도리가 종도리고 그 다음에 보와 도리가 그 아랫부분에 결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리는 기둥에 결구되어 있고 그 아래는 기단과 주초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옥은 지붕부와 몸체부와 기단부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각각 세부적으로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단부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단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습기나 빗물 등으로 인해서 기둥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토축기단, 장태석기단, 자연석기단, 가구식기단, 혼합식기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남원 몽심제의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기단을 굉장히 높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화강석을 이용해서 기단을 높게 쌓고 그 위에 기초를 만든 다음에 기단을 형성을 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올려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정읍에 있는 김동수 가옥의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단이 1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단을 보시면은 돌을 길게 가공을 해가지고 옆으로 뉘어가지고 기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장태석 기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단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대돌을 놓고 그 다음에 상부는 마감 없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그 집의 권위에 따라서는 전을 깔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강위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궁궐이나 사찰 등처럼 격식 있는 건물에서는 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둥은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기둥은 기둥 몸체인 주신과 기둥의 머리 부분은 주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초 이 부분은 건물 하중을 지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기둥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재료에 따라서는 자연석을 이용한 자연석 초석인 덤벙주초가 있고 돌을 가공을 한 가공초석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덤벙주초를 깔고 있는 장면인데요. 밑에 이제 적심이라고 해서 조그만 돌들을 놓고 그 다음에 주초인 덤벙주초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원형 주초를 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방형 주초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모지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 아래 초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석은 석재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장주 초석이라고 하는데 하부에 돌을 길게 가공을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목조 기둥을 세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초의 배치는 기둥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것이 정형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한 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칸에 따라서 기둥과 초석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서 보면 주초하고 기초를 일체화해서 하나 몸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형으로 가공된 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주초를 배치한 다음에 기초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해서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체와 기둥 머리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둥 몸체를 주신이라고 하고 기둥 머리를 주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기둥은 목재 기둥인데 하부는 목재 기둥으로 주신을 만들었고 상부에는 사괴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사이로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과 주두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의 가구를 형성하는 주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목재를 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분묘 건축에서는 때로는 돌기둥을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칸의 간격에 따라서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기둥의 종류가 형상이나 아니면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건축뿐만 아니라 서양 건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양 건축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둥 형태는 그리스의 3오도, 그러니까 세 가지 기둥 양식이 될 것입니다. 도릭, 이오닉, 코린티안이라고 그래가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보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 그 다음에 이오닉 형태처럼 이 Y형 스크롤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나뭇 잎사귀를 장식한 코린티안 양식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시대에 가서 도릭 양식보다 더 단순화된 터스칸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코린티안 양식보다 더 복잡해지는 콤포지트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초와 주신과 주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건축과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옥도 이러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서양 건축에서 우리 건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재료가 목재를 많이 썼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이기 때문에 목재가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재 기둥을 썼기 때문에 기둥이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서양 건축에서는 목재 가지고 석재 기둥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돌을 썼는데 하나로 이루어진 일체형 돌이 아니고 돌을 여러 개를 적층식으로 쌓아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둥 형태 같은 경우는 흙력에 약하기 때문에 가운데 홈을 파고 거기다 촉을 박으면서 돌들을 위아래로 서로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